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오늘은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시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서 특히 그 채권 시장 이 랠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채권 시장에 랠리가 나오고 있다는 뜻은 채권의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 좀 정치적인 문제를 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미국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지금 계속 필요합니다. 계속 외치고 있죠. 예전부터 금리 인하 해라. 그래서 연준에게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근데 연준은 이제 움직이지 않아요. 연준이 예전에 그 마지막 그 금리 인하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할 때는 실제 조치이다. 더 이상 보험성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대응을 위한 조치격의 그 금리 인하는 반드시 경제 지표로 확인이 되어야 된다고 연준에서 이제 언급을 했었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아직 하락으로 꺾였다라는 그런 것들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준에서 금리를 이제 못 내리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명분이 이제 주어졌을 때만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앞으로 이제 미중 무역 협상도 있잖아요. 2차 미중 무역 협상, 요것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근데 이런 문제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이제 환율 전쟁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환율 전쟁을 위해서. 그리고 또 많은 실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트럼프에게는 이제 올해 더 큰 문제가 있죠. 바로 재선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재선을 위해서는 어쨌든 트럼프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경제 여건에 있어서. 물론 자산시장도 포함되겠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해주고, 그리고 감세정책 2.0을 실행을 하고, 그리고 그 외 각종 부양책을 실행을 하면서 완전히 자산시장도 이제 화랑장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일자리 문제, 이런 문제들, 그리고 경제 문제들, 이런 것들도 충분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통해서 충분히 부양시킨 좋은 분위기 속에서 대선을 치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런 요건들이 다 맞아 떨어지면 트럼프는 사실상 100% 재선 성공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돈 앞에 장사 없죠. 특히 미국의 자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연금 문제가 많이 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산시장이 상승해야만 미국인들의 삶도 윤택해집니다. 연금 문제가 이제 껴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시장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재선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세 가지 체크 포인트, 이런 것들을 이제 반드시 확인을 해야만, 그리고 트럼프가 이 세 가지 내용들을 다 실행을 해야만 이 시나리오가 완성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인해서 이제 경제 지표는 계속 양호하게 이제 유지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자산시장 상승도 유지를 할 수 있을 거고, 이런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바로 재선 캠페인, 이제 이 시기로 넘어가겠죠. 그러면서 위대한 업적을 이제 자랑을 할 겁니다. 자기는 미국 역사상 최소 실업률, 그리고 증시는 신고가를 가고 있다. 그리고 뭐 연준이 조금만 더 빨리 나섰더라면 뭐 다우는 뭐 얼마 더 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여러 가지 자랑을 늘어놓을 겁니다. 근데 이게 다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안 뽑을 수가 없잖아요. 이걸 이미 업적을 달성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런 이 시나리오대로 이제 밟아 나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금리 인하가 굉장히 중요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이슈가 있다는 걸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어쨌든 금리 인하가 필요한데 연준이 지금 명분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트럼프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게 터졌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에게는 호재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시장 증시 조정도 받고,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 막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뉴스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래서 이 명분 때문에 최근에 시장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채권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 해라. 지금은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명분이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트럼프가 이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증시가 하락하면 원래 트럼프가 트윗으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 자기 뜻대로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연준이 움직이니까. 2018년 말에도 갑자기 주식시장이 뚝 떨어지니까 이제 매파였던 연준이 스탠스를 바꿨죠.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런 환경이 비슷한 환경이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트럼프에게 일단 호재가 발생했다. 실제 조치의 금리 인하가 아닌 또 한 번의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이런 명분이 생겼다라는 거. 그래서 한번 요거는 이제 연준 기준금리 선물 시장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3월달 FOMC에서 그 금리 인하 확률은 아직 36.5% 정도 됩니다. 제가 낮에 봤을 때는 이게 30%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는 사이에 또 6.5%가 올라왔네요. 만약에 지금의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해진다면 요게 확률이 조금 더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3월까지는 한 달이 남았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만약에 사태가 심각하게 된다면 3월 달에 서프라이즈 금리 인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준에서. 이게 거의 절반까지. 근데 이건 아직 모르겠고요. 하지만 3월 달에 동결을 하더라도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4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이 이미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4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지금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죠. 원래 저는 이제 하반기를 금리 인하 이제 시기로 좀 봤었는데 지금 이 바이러스 문제로 지금 이 문제가 앞당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준 입장에서는 시장의 압박을 받고 있고 트럼프의 압박도 받고 있고 그래서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점점 쫓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4월 달에 이제 이벤트가 많아요. 4월 전후로 해서. 그래서 아마 4월 전후로 특히 자산 시장에 많은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더 이상 보험성 금리 인하는 없다고 외쳤던 연준의 그 선택. 어쨌든 친시장 정책을 선택해 왔었거든요. 여태까지. 뭐 자산 시장을 의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자산 시장을 굉장히 의식했던 그 정책만을 펼쳐왔어요. 연준 입장에서. 그래서 4월 달에 어떻게 나올 것인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인지, 혹은 3월 달에 서프라이즈 금리 인하가 될 것인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시장과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 그리고 4월 달에 레포 시장 이제 개입을 종료하겠다. 일단 4월 달까지는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스케줄이 지금 발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만약에 레포 시장에 더 이상 개입을 안 하겠다 한다면 일단 시장의 유동성이 이제 끊기잖아요. 그런데 이 금리 인하, 4월 달에 금리 인하로 이제 크로스 되면서 계속 시장의 유동성을 이제 부여해주는 그런 정책으로 계속 유지될 거라는 거. 그러니까 4월 달에 레포 시장에 개입을 안 한다고 해도 이때 레포 시장에 큰 문제가 없다면 금리 인하 때문에 유동성이 계속 이제 투입이 될 거라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특히 어제 미국 시장이 크게 빠졌고 안전자산이었던 금과 은값도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채권 가격만 올랐어요.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금과 은이 원래 채권이랑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장은 일단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해서 채권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그렇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좀 차트를 보면서 부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금 선물 시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 선물 시장은 이제 오파동이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작년 8월부터 시작했던 이 큰 랠리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지표도 이제 거의 뭐 다이버전스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 일단 전체 그 고점 대비 2011년인가요? 2011년 그 역사적 전고점으로부터 이 하락을 61.8%를 일단 돌파시켰는데 이 구간에 지금 여기서 올라왔던 오파동 마지막 끝자락이라는 거. 지금 이제 캔들도 이제 그런 비슷한 꼭지에서 나타나는 형태의 그런 캔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 나타나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전에 여기서 이 상승만 나왔을 때, 여기서 이제 오파동 구조가 아직 덜 만들어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오면서 오파동 구조가 이제 여기서도 깔끔하게 다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뭐 여기서 뭐 일봉상에서 세부적인 움직임은 조금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근처가 이제 고점이에요. 이제 이 전체 상승에 대한 이제 중장기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뭐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조정은 없을 겁니다. 완만하게, 이쁘게,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하죠. 이제 나중에 더 큰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한 완만한 그 조정이 아마 2020년 내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금시장, 기금속 시장과 채권 시장이 같이 움직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8월 달이잖아요. 8월 달부터 랠리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채권 시장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이건 10년물 시장입니다. 채권 시장의 랠리가 나왔던 시점은 10월이었어요. 그러니까 금 시장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인 거죠. 금 시장이 채권 시장보다 조금 한 발짝 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이 약간 뒤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태. 그리고 금 시장에서는 이미 고점이 나왔고 채권 시장은 이제 고점이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발짝 조금 됐죠. 그래서 그래도 뭐 어쨌든 방향은 지금 같습니다. 채권 시장을 보면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부터 올랐던 이 랠리 있잖아요. 이게 오파동이 지금 다 끝났어요, 이제. 그리고 이 세부적으로 마지막 이 오파도 일봉상에서 보면 이렇게 5개로 올라오고 있는 게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채권도 이 랠리가 이 오파동 상승에 대한 랠리가 다 끝났다. 이 막바지에 있다.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는 금과 똑같이 이 전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채권도 이렇게 급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 안 나타날 거예요. 여기 있었던 이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까지 완만하게 2020년 한 해 동안 계속 중장기적으로 이제 완만하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 그리고 그 이후에 튈 때는 좀 무섭겠죠? 채권 랠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다는 건, 그거는 그 안전자산으로 엄청난 자금이 몰린다는 뜻이고, 위험자산 시장에는 굉장히 악재죠. 그리고 이 시기가 금과 은도 같이 움직이는 시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 때문에 제가 환율 문제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뭐 환율 차트만 보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뭐 금 차트, 채권 차트 이걸 다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을 조금 더 크게 볼게요. 이게 역사적 고점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큰 장기 이런 3파동 조정을 받고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시작된 이 5파동은 일단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엄청난 랠리가 또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좀 체크를 좀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당장 시장에 큰 하락은 없다는 얘기예요. 큰 하락은 없다. 그리고 트럼프에게도 유리한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 가지 그 여건상.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마 요즘 특히 우리나라 시장 수급 보면은 아마 겁들 먹으실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시장. 외국인 매도 엄청나죠? 외국인 현물 매도. 현물 매도가 엄청납니다, 진짜. 그리고 그걸 개인들이 다 받아먹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요즘도 그렇지만 특히 오늘 외국인들의 그 푼 매수 금액 엄청나죠? 근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는 그 표면상의 그 수급 있잖아요. 수급 차트. 딱딱 찍히는 거. 그거 고지 곧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내부 질을 봐야 돼요. 그 수치가 어떤 식으로 찍혔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에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가 미친 듯이 나오는데 왜 우리 장은 특히 코스닥 시장은 왜 이렇게 강하지? 왜 이렇게 안 무너지지? 이상한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통상 큰 하락이 나오기 전에는 세력들이 물량을 다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물 시장에서는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들이 지금 이런 수급 때문에 정말로 큰 하락이 나올 것 같다. 겁을 먹고 위에 손절 물량을 이렇게 갖다 대면 그거 다 가져가고 있어요. 다. 그리고 이게 보통 주식시장 호가창에서 여기가 이제 매도, 여기가 매수잖아요. 여기 위에다 걸어놓는 거, 한호가 위에다 걸어놓는 거는 다 가져갑니다. 세력들이 다 가져가고 있고 내가 매수하려고 여기다 딱 걸어놓잖아요. 그러면 이 호가 사이를 막 벌려놓습니다. 매수 못하게. 이상한 현상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최근 10년 동안 시장에서 제가 경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딱 2번 있었어요. 그런 현상, 이런 현상들이. 개인들 겁먹게 하고.
실제 포지션도 그렇게 겁먹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보여주고, 언제였냐면 2007년, 2017년 이때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여러분들이 각자 보시고, 그리고 이 수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금요일날 멤버십 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의 이 보여지는 그 수급을 그대로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 것들을 조금 약간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감을 잡으시라고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품매수 금액, 그것도 같이 분석을 해드릴게요. 오늘 그 차트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외국인 품매수 금액이 200억이 넘게 잡혀 있거든요. 근데 이거 혹시 아세요? 이게 순매수 금액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건데 순수하게 풋을 매수한 자금이 포함된 게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이거 다 합성된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풋을 매수한 자금도 있고요. 그리고 풋을 매도를 할 경우 이 매도 포지션을 청산을 하려면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매수했을 때 그 자금도 다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고지고대로 보시면 안 된다고요. 선물 옵션을 제대로 보시는 분들만 지금의 이 수급 차트 그리고 지금의 수급 사항을 제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물 옵션을 하시는 분들만. 정말로 이게 외국이 크게 하방을 밀려고 세팅을 하는 건지, 현물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선물 옵션을 하시는 분들만 지금의 수급 사항을 잘 보시고 이게 페이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실 수 있다. 그 외에 웬만한 개인들은 일단 보이는 것 그대로 이제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다 겁을 먹고 계시겠죠, 당연히. 근데 겁 먹으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요 정도, 이거는 뭐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세한 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뭐 채권 시장, 금 시장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특히 금리 인하 압박에 나서고 있다라는 거, 지금 시장 자체가 또 한 번의 보험사 금리 인하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압박들, 연준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게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이제 코로나 문제는 실물 시장에서는 실물 경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금융시장에서는 서서히 이 이슈는 사그라들 겁니다. 이제 요 이슈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이 금리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중앙은행들도 미국 연준의 그 기금금리 선물 시장을 다 체크를 하거든요. 시장 상을 다 체크를 하고 다 고려를 해서 통화 정책을 결정을 합니다. 빠르면 우리나라도 2월달 이번에 금리 인하 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최소한 미국도 4월달에 금리 인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당겨질 수도 있죠. 서프라이즈로 3월달에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번에 금리 인하 동결한다. 금리 인하 하지 않고 그럼 다음 금통위 때 무조건 금리 인하 합니다. 이런 시나리오로 가신다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 금리 인하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사상 초유의 엄청난 부양책들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같이 미국과 같이 박자를 맞춰서 가겠죠. 돈 푸는 정책. 한마디로 선거가 있는 올 한 해는 돈잔치를 한번 해야 된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강 가야죠. 뒤지러 가는 겁니다. 시장 자체가. 그 뒤에. 개인들 다 꼬드겨 놓고 나서. 지금은 개인들 나가라고 지금 겁주고 있잖아요. 개인들 나가라고 겁주고 내려주는 시장은 전 못 봤어요. 여태까지 시장 보면서. 일단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멤버십 분들은 금요일날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다른 구독자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